중간에 툭툭 잘라버리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 품종이 청량이야. 청량이야. 청량죽에도 이게 차이가 많더만요. 대가종이 실로. 슈퍼 청량이 더 크더만. 거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실로 작년에 그 슈퍼 청량 쌌잖아요. 슈퍼 청량 많이 심은 거 쌌다고 하기. 실로 비싸고. 예. 여기 우리가 재배 면적이 3,000평이라고요. 약은 3,000평이야. 그럼 요게 창녕에만 다 있으면 또 다른 데 있어요. 청량에 1,800평, 육아에 1,200평 그래. 대구하고 창녕이 1,800평. 거리가 많이 안 떨어집니까? 뭐한 5분 10분 거리, 육아가 한 1,200평. 올해 그 2000년도 그 정식 시기가 언제 측정합니까? 작년은 올해 8월 17일. 8월 17일. 육아에는 8월 31일. 8월만 30일. 요 두 개 날짜 차이는 뭐 보름 대략만 하는데 15일 안 되는데 온도 차이는 요거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라고. 결국에는 얘를 정식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짜냐에 따라서 생산과 수익성이 바뀌어요. 자, 요거는 지금 이미 공기이기 때문에 이 두 놈 다 표면 이시 지금 이 실은 1.0 이하를 잡아요. 자, 현재 이 실량이 얼마냐고요? 네. 여보세요. 나중에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교육 중에 있다. 지금 정식 단계에 이 시에 의해서 요 자라는 고추가 장애 요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성장을 시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육로에서 육로에서 우리 집에 와서 정식 들어가는 날은 8월 17일인데 이 시점에 비가 일주일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 버는데 비가 일주일 와주면 대박이겠죠. 운 없이 햇빛이 땡땡 나면 이때 농사에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도 마찬가지예요. 웃자다가 운 좋아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일주일 동안 쏟아지면 여기는 성공해요. 근데 내한테 행운은 잘 안 와요. 행운이 없다고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날 정식에서 이 시를 토양에 있는 비료량이 낮춰놔야 돼요. 1.5를 가져가면 얘는 표면에 이 시가 올라간다. 건조되면서. 그럼 이 토양이 두둑을 만드는 이 두둑 사이에 여기에서 비닐에서 수분이 매체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양에서 수분이 이리 직립을 위로 올라가겠죠. 수분은 훑어지고. 그러면 복판에 고추 심을 자리에 이 시가 올라가고 있다. 농축이 되고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분이 마른 만큼 또다시 용해되어 있는 비료는 지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가 0.8에서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료를 주지 말고 하자. 우리는 관빅이나 양액이나 관수로 비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료가 농축이 되는 것 같으면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데미지가. 그게 뭐냐면 생장점. 우리가 고추를 심어서 이놈이 여기에서 방앗까지가 나오고 또다시 걸어지고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에서 간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 시가 높아도 괜찮아요. 2.0이 되고 2.5가 돼도 괜찮아요. 결국은 여기가 타지고 버려요. 바이러스가 왔다 그랬죠. 바이러스. 칼라병. 칼라병은 병으로 보면 되고. 칼라병. 근데 칼라병도 도마도에서 왕게 보니까 칼라병이 아닌 열에 의한 조직이 변화가 된 거더라고. 일부가. 칼라병도 물론 있겠죠.
근데 병에 대한 게 도마도 열매가 얼룩얼룩하게 돼버렸어. 비록 이 시에 의한 생장점에 조직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온도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고온에. 근데 그게 칼라병이 정말 칼라병이었다면 그 뒤에 심으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칼라병의 균이 있더라면 이거는 100% 병이 걸려야 되겠죠. 특히 이 고추는 좀 덜한데 멜론하고 호박이 더 심해요. 그 오이는 그런 소리 말 안 하죠. 오이는 열에 좀 잘 견디는가 봐요, 순이. 근데 호박, 멜론, 고추도 간간히 그렇게 고추도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고추도 열에 좀 잘 견딘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현상은 잎 두께와 그 함수량, 지상부 함수량이라는 거죠. 견디는 힘은 잎의 두께와 함수량. 이 말은 뭐냐면 탈수됐을 때 탈수가 끊임없이 그 고온에 일어나는데 이 잎에서 있는 수분이 공급을 해주는 이 말이죠. 두꺼운 상태에서 잎이 얇은 상태면 진행이 속도가 빠를 것이고 두꺼운 상태면 진행이 느리다. 요게 어저께 천안에 멜론이 쿨러를 매일 돌리니까 5번씩 주니까 쿨러 헤드가 고장난 자리에 우리가 순위에 바이러스 생태가 나타나요. 그런데 쿨러를 고쳐버렸어요. 이물질을 빼버리고 고쳐버렸어요. 회복이 돼버려요. 바이러스라면 회복이 안 되겠죠? 바이러스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뽑아버려야 돼요. 일부 뽑아버렸어요. 왜? 물이 작게 가는데. 그리고 한 농가에서는 이 대형하우스가 커요. 13m 파이프에 1m가 더 다르니까 이게 8m가 나와요. 짓고도 놓고. 여기에다가 중심에서 쿨러를 돌리니까 개수가 많아가지고 요까지밖에 안 가요. 여기에는 거의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런데 중심에 두 이랑은 한 놈도 없어요. 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성장 지점에 고온장애로 인한 조직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이게 해석이 제일 빠르죠. 요 두 개는 100% 없고 왜 이쪽만 유달리 나타나냐? 그때 얘는 100% 바이러스였다. 물이 안 가니까. 고온에 조직이 변화되는 놈이 멜론, 호박, 애호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장점이 고온에 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익어버렸다. 반쯤 익어서 이상한 형태로 뒤있다. 우리 손에 뒤면 얼그멀그한 제재 뒤있다. 되겠다. 뒤있다. 뜨거워서 뒤있다. 그게 제일 표현이 좋겠죠. 뜨거워서 뒤인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해석이 안 되니까 거의 대라서 물론 바이러스 있겠죠. 근데 막 뽑아버리고 뭐 일 간단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 고추를 심어놓고 얘를 갖다가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죠. 심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둑에다가 고추를 딱 심어놓고 뭘 하겠습니까? 자, 물을 안 주면 뿌리를 깊게 뻗는다. 말라 죽이는 거죠. 얘놈은 포트에 이렇게 트레이에 온 상태에서 연면 시비해가지고 조루 간주해가지고 정식을 하고 낮에 맹물을 5번 뿌려요. 더울 때 더 일자량이 기니까 더 많이 뿌려야 돼요. 5번이 끝이 아니에요. 더 자주 뿌려서 더 함수량을 늘리라. 그래야만이 여기에 심겨있는 이 고추가 시원하게 잘 자랍니다. 그죠? 몸도 식히주고 자라게도 하고. 그럼 자라게 하면 끝이 나느냐? 살이 빠져버려요. 살이 빠지면 어디 가느냐? 뿌리가 내리거든요. 열심히 뿌리가 잘 내려요. 단 저녁에 다시 연면 시비해가 영양을 공급해주면 되니까.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 엄연히 개념이 달라요. 맹물 시비는
잎의 함수량을 늘리고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시켜주고 성장을 해주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잎, 여기에 상장점에 이 새순에서 잎이 성장분을 할 수 있는 잎 크기, 얘는 잎의 두께만 두껍다면 물을 뿌리면 자라요. 스스로 자라요. 요새 그저 펄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심은 고추잎이 빨리 자라게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빨리 자라려면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을 뿌리면 길어진다. 길어지는 거 잡아 당기는 거는 설탕을 써요. 매일 설탕물을 같이 설탕을 혼입해서 살펴야 된다. 지금 21마리 1.5kg씩 속이야. 그것도 작다고도 볼 수 있죠. 더 늘려서 설탕은 고구마에서는 5kg까지 8월 달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연마가리 5kg까지도. 저쪽에 군위에서 설탕을 1.5kg 써라 했더니 2kg를 써가지고 오이 마진을 더 줄여놨어요. 더 예뻐, 더 잘 열리고, 더 떼궁 굵어지고. 결국에는 요 시기에 어릴 때 우리가 방학까지가 나서 저 큰한 단계 있잖아요. 이 시기에 얼마나 조직, 절간을 좁히냐는 거죠. 절간, 여기에서 절간을 좁히면 마디는 펌프라고 봐야 돼요. 모았다가 응축시키다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절간을 좁히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펌프가 가까이서 펌핑하기 때문에 성장분은 더 좋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름에 절간이 늘어져 버려요. 심으면. 근데 이 절간을 좁히다. 이 절간을 좁히기 위한 동작 중 하나는 육로를 노화를 시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육로를 노화를 시키면 저 방앗다리에서 키가 줄어들겠죠. 늙은 물을 심어라 이 말합니다. 그 대신 늙은 물을 심으면 또 단점이 뭐냐면 빨리 회복을 안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든 말았든 노화모를 심으면 절간이 짧아진다. 회복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 회복을 시키고 꽃이 달린 거나 고추가 달린 게 따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초기 절간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노화모를 심느냐 아니면 설탕 함량을 늘리냐 두 개 중에 하나다. 뭐 둘 다 사용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10cm는 15cm냐 10cm냐 5cm냐 차이가 엄청나게 다음에 데미지가 크니까 펌핑하는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각 펌프와 거리가 가까우면 그 압력을 손실이 적겠죠. 에너지 손실이. 절간과 절간이 좁으면 여기서 여기 가는데 밖으로 정발량이 적잖아요. 빨리 이동하잖아요. 그 좋은 게 여기 절간을 좁혀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어느 영향을 받는다? 온도가 있어요. 식물이 자랄 때는 온도, 수분, 햇볕하고는 좀 뺐습니다. 햇볕이 더 중요한 건데 햇볕을 뺐다고 해요. 근데 온도에 의해서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데 여름이라서 죽을 똥 말똥한테 안 좋다는 거지. 하우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수분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양에 따라서 이동량이나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양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식물은 동물에 비해 가지고 구조가 간단해요. 사람은 동작이나 이런 게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 행동과 에너지가 전달되지만은 얘네들은 그만한 양보다도 적게 섭취하고 행동이 커요. 왜? 세포 개수가 작다는 거죠. 우리 인간보다 훨씬 작겠죠. 동작이 별로 없잖아요. 얘들은 뿌리 땅에 박여야 되고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되고 뛰어 다녀야 되고 어느 쪽 펴면 해도 펴야 되고 이 동작 개념이 다르죠.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이 많은 개체수가 달라요. 펌프 개수가 다르겠죠. 우리는 그 기능이 각자 다른. 요 두 개의 동물이나 식물이 같은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광합성 하나 같이 하죠. 햇볕. 요 위에 있어요. 햇빛. 요런데 햇빛은 동일해요. 그럼 온도에 죽고 살고는 똑같죠. 함수량이 죽고 살고 똑같죠. 영향이 똑같죠.
동물은 다르게 여기 인간은 요 밑에 pH pH가 있어요. 산도에 의해서 생명 연장의 속도가 다르죠. 요건 pH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은 여기 pH가 있으면 요것도 똑같이 하겠죠. 요것도 똑같이 pH가 붙어 있어요. 요거 없으면 안 자랍니다. pH. 그 동물하고 식물은 다르게 하나도 없대요. 기능만 조금 다를 뿐이지 동물하고 식물하고 나누는 두 개는 똑같아요. 결국엔 pH를 가거든요. 마지막에 얘가 얘 앞에 걸 다 무시시켜버려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pH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거, 퇴비한 거 모든 게 무산이 돼요. 똑같아요. 식물이나 동물하고. 두 개 다 축적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움직이면 늘어난다. 젖산이 늘어나고 뿌리에 의해서 산을 발산해가 늘어난다. 똑같아요. 두 개 다. 사람도, 인간도 움직이면 젖산이 늘어나죠. 얘도 영양 흡수하려면 자기 산을 발산해가 녹여 먹겠죠. 똑같은 식. 그러면 동물, 식물 보면 두 개 다 똑같아요. 요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생육 과정에서 어떤 걸 도와주고 어떤 걸 해서 이용할 거냐는 거예요. 얘가 잘 조건이. 어릴 때 우리가 여름에 공기에 심는다면 노화모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절간 때문에. 여기서 퍽퍽 자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노화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문제는 노화를 풀어내는 게 또 기법이 되겠죠. 근데 풀어내는 거는 우리는 꼭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를 할 거니까 그거는 중간에 접어두자는 거죠. 이거는 노화를 시켜도 우리는 풀 수 있다. 푸는 방법은 맹물 시비, 연면 시비라는 거죠. 그 맹물 시비 하루에 여름에 지금 일장이 길다. 일조량이 많잖아요. 낮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온기에 낮 기간이 길면 맹물 시비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량. 그러면 하루에 맹물 시비를 몇 번 할 거냐? 차 5배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맹물은 5회 이상이죠. 이상. 그러면 저녁에 다시 연면 시비를 영양을 줘놔야죠. 영양 공급시키나요. 왜? 내일 또 물을 뿌리면 이동량만큼 외부에서 영양을 공급시켜야 돼. 절간도 안 늘려야 돼. 그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초기 일주일은 골드그린 물 20리터에 60cc 설탕 60g인데 그 육로에 따라서 설탕량을 정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3kg 써도 식물이 장애가 없으니까 절간만 좁아지. 그러면 우리가 20리터에 60ml 그린 골드 그린을 60ml와 설탕을 60에서 120g까지 설 수 있다는 거죠. 120g까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바뀔 뿐이다. 육로가 왔을 때 조건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노화를 시켜왔다면 설탕량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노화가 안 된 나무가 그냥 쑥 자라고 있는 것 때는 이거는 생장점에 자라지 못하게끔, 못 자라게끔 좀 적게 자라게끔 설탕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최초에 개발할 때는 40으로 개발했는데 양이 늘었어요. 왜? 40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20으로 해도 효과 좋고 40으로 하는 게 좋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땡기게 더 좋더라. 40보다는 또 60을 땡기 더 좋더라. 60을 땡기면 80을 땡기 작물에 따라 더 좋다는 거죠. 그 말은 추울 때는 마늘밭에 80g 썰이 올 때, 어린일 때는 120g 효과가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람하고 그 작물의 추적에가 좁히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맥시만이 어디까지냐. 맥시만이 고구마에는 양력 7월달 8월달에도 그 뜨거운데 8월달에도 그 물 한 마리에 설탕 200g 염화가리 200g 그럼 500에 5kg 쓴다 소리거든요.
근데 골드 칼라는 1.5리터밖에 안 써요. 영양은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만 맛내고 전체 밸런스 잡으면 돼. 그러나 단 부가적인 건 널리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영양제를 팔아먹으면 영양제만 늘리겠죠. 근데 그거는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근데 맹물을 많이 시비했을 때 그 양에 합당하면 되거든요. 워낙 내가 물을 많이 뿌리가 낮에 많이 뿌리가 조금 부족할 때는 골드 그린도 일주일간 요를 쓰는 양을 한 번 쓰는 양은 조금 늘릴 수 있어요. 왜? 단 함수량에 의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수분량에 잎의 함수량에 비례합니다. 많이 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뒤에 후타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후에 일어날 거기.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자란다고 봤을 때 일주일을 했는데 내가 늘릴 거냐 횟수를 하루에 물을 3번 뿌리고 이틀 만에 연면식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고온이 돼서 계속 일주일 더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미 설탕량으로서 생장점에 키를 못 자르게 식물 생각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초기에 힘이 좋고 절간이 짧으면 최고거든요. 힘이 좋고 절간을 어떻게 줄필 거냐 그 관계겠죠. 이미 8월 17일에 심었다면 작년에 우리 진주의 강훈정 이사가 8월 14일 심었거든요. 진주에서요? 네. 빠르죠 그기보다. 그러면 4일밖에 안 돼요. 3일 해보니까 24시간씩 계산해보면 몇 개 안 돼요. 100시간도 안 돼요. 그죠? 몇 시간 차이 아니라 4일 빠르다고 했어. 그래서 그건 뭐 칼라병이나 그런 거는 안 맞는가요? 그런 없어요. 네. 얘가 그 온도에 의해서 조직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장 때문에 조직. 그거 자세히 보면 그게 감염원이 이동한다면 다른 구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눈에만 그하고 그 아마 다른 데서 아마 어떤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걸 뽑아가 밖에 심으라는데 멀쩡하더라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라 그러고 칼라병이라 그러고 고추가 잘못됐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시험한다고 바깥에 심어놔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 이런 게 분명히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고온에 의해서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천안에서 어저께 그걸 사실을 본 거죠. 맹물 시비량이 못 되니까 생장점에 함수량이 부족하니까 밑에 거 멀쩡하고 위에 거만 조직이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꼭 책에 나오는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잎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파리가 여기 나올 때 잎이 나올 때 이 조직은 변해뿌리고 요거 남았잖아. 그럼 요거는 꼴렁하게 살아있는 게 참 이게 옛날 이야기하면 문둥이병 같은 거 예. 막 이래 비틀이 저래 비틀어지고 뭐 쭉 내려진 것도 있고 그래요. 쭉 내려졌다는 건 힘줄만 조직이 안 변했고 그 잎 바닥 여기는 얇은 층은 조직이 변해버린 거죠. 힘줄만 이래 있고 옆에 얼그멀그만 붙어있는 연판 꼭 흡사하게 바이러스 같더라는 거죠. 그 4가지 중에 예. 한 가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한 포기에 4가지를 보통 유인하는. 그래 그 가지 속에 함수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뭐 똑같이 걸어가도 한 놈은 발뿌리에 걸리가 자빠지고 한 다 걸어가도 똑같잖아요. 손가락 거기에 뭐 가시 잡았다가 다 찔립니까? 한 가지만 찔리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한 가지만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밀 추적을 완벽하게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바이러스 걸리가 죽고 나면 그 새로 심잖아요. 또 멀쩡해. 왜? 함수량이 늘리고 그때는 환경을 바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고온기의 환경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식물은 작게 자라고 좋게 자라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라자는 게
성장은 시키되 절간은 좁고 잎은 크게. 그럼 저 지상부는 그렇게 하고 그럼 지하부의 이 씨는 그럼 어떻게 초기에는 1.0이야. 아무것도 안 줘야 된다. 지금 현재에서 그냥 맹물에 심어요. 맹물에 예, 우리 말 맞다네. 옛날에 아무것도 안 주면 맹물에 심으면 돼. 아무것도 안 줘야 돼. 이 이시가 더 이상되는 것 같으면 그 나빠질 수 있다. 이게 결국엔 추적해가면 또 어디 뭐가 나오냐면 비료를 소화 못하는 시기가 생장 때문에 조직이 변화 또 나오거든요. 비료의 생장 때문에 비분이 과다로서 또 생장 때문에 파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량을 좀 낮춰 가져가요. 1.0 이하를 가져가요. 좀 대략 정시 기간은 대략 얼마까지 그렇게 고추 한 10개는 가장 가득 괜찮아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왜 먹는 것도 없다는 소리는 이 이시는 먹더라 해도 아직 체격이 작기 때문에 굳이 그때 이시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착화 안 됐고 몸 잎하고 줄기하고 뭐 이렇게 성장을 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이시량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잎 자라고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열매가 달렸더라면 이 중간에서 영양이 올라가는 이 고추가 먹어버리는데 얘는 먹어버리는데 얘 들어갈 게 없으니까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양소가 그리 안 많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심어도 참 쉽지. 이 간단하잖아요. 요 정도 정보만 해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제 방제기하고 다 돼 있어요. 스위치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방법 패턴이 문제겠죠. 그러면 내가 옷 입은 채로 물을 흠뻑 젖이가 하우스에 앉아가서 있어보고 머리도 바다나 쓰고 그냥 옷 마른 옷 입고 있어보고 그 두 가지가 변화예요. 수분 한 장을 걸어놨을 때 얼마 만에 마르느냐에 따라서 얘가 견디는 힘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 피부로 느끼려고 하면 내도 그냥 옷 깨끗한 옷 입고 볼 때 모자 쓰고 하나 앉아 있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얘도 견디는 힘이 비슷하거든. 고추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사우나 가서 견디는 거랑 얘가 견디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우나 가서 견디는 거예요. 그 사우나 가서 우리가 찬물에 덤벙 들어가서 옷을 적시가 사우나 가서 앉아서 좀 견뎌요. 그? 견디죠? 그런데 얘한테는 옷을 홀라당 벗기고 그것도 물도 안 미기고 견뎌야 하잖아요. 우리가 심을 때 고추를 정식하고 두둑에 물도 작게 주고 물을 안 주면 뿌리를 깊게 뻗는다. 말라지기는 거예요. 말라지기는 것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함수량을 맞추고 잎에다가 맹물을 뿌려서 영양을 뿌려서 다져요. 건강하게 다져요. 그래야 될 일을 갖다가 심어놓고 물 주면 뿌리가 작게 뻗는다. 맹물만 계속 뿌리면 뿌리가 없어져버려요. 잎에 영양이 없어서. 그게 저 작년에 그 무안 쪽에서 연면십이 하락하니까 뭐 저건 뭐 별거 있겠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뿌리고 하루에 5번 물 뿌리게 고추가 정확하게 잘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는데 절대 안 커. 노래 탱탱하게 가만히 있거든. 안 자라요. 잎이 살이 빠져버려. 일주일에 영양 한 번 주고 맹물 5번 뿌리 4번 5번 뿌리게 착 살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이 솔솔 빠져 난주되면 다 가지고 있어. 이해됩니까? 그게 황금알론급의 연면십이 위리. 그리고 골드그린이나 골드 컬러를 쓰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뿌리가 3배에서 5배 늘어나버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짚는 이 고추가 다른 집보다도 덩치에 비해가 뿌리가 3배에서 5배 많다. 그럼 거의 성공했다고 해야죠. 그게 언제 성패가 갈리냐면 정식하고 요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한 달 안에 게임 거의 끝나요. 한 달까지의 생육이 좋았던 놈하고 한 달까지의 생육이 삐리삐리한 거 고추농사 돈 벌었네 안 벌었네 성판 나요. 왜 성판이 나겠습니까? 이 공기에 체격을 키우고 있잖아요. 요 키워서
우리는 12월달 단경기 12월 1월 2월 3월 말까지 생산량을 많이 할 수 있는 체격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체격을 키우려니까 여기에서 뒤따른 온도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고온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고온을 이겨야 되는 고온 이기는 방법을 방금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장애를 안 받게끔 고온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방법. 예를 들어 계속 이야기한 거죠. 이 방법.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활용은 낫고 더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쬐끄마한 거 심어놨을 때 병도 안 해요. 별로. 그 뜨거운데 무슨 병을 하겠어요. 그 쬐끄만 거 먹을 게 있다고. 뭐 병 먹을 게 있잖아. 얘만 고추같이 먹을 게 있다고. 그 뜨거운데 벌레들하고 설치겠어. 더운데 밖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그래도 그 벌레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보드라고 맛있는 거 오니까 딱 심어놓으니까 한 2, 3일 만에 딱 들어와요.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종채 벌레 특히. 그게 이제 경로를 바꾸면 돼요. 경로를 정식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폐식용유를 짠뜩 뿌려가지고 비닐 위에 전부 다 짠득짠득하게 만들어버려. 비닐을 안 까부시면 안 까부시면 어느 매체가 있을 거예요. 그 심으면 끝났죠. 그럼 어느 비행기에서 다 달라붙어. 복숭아밭에 겨울에 유마 코팅했더만 올해 보니까 응애가 없어. 겨울에 풀에 있던데 기단에 다 달라붙어 죽어. 지금 비닐 하단부에 비닐 멀칭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이시량이 높으면 표면 이시가 올라가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파리 심어놓고는 하엽이 타는 거 봤죠? 하엽이 노랗게 애들이 표면 이시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건조되니까 용해져 있던 비분이 위로 올라가서 자꾸 마르겠죠. 그럼 표면 이시가 올라가요. 비닐 멀칭을 안 할 때는 필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쿨러를 돌리거나 분수를 퍼야 돼요. 표면 이시를 낮춰야 돼요. 여기 두둑에 있는 표면 이시가 비분이 위에서 자꾸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르는 거는 1.0의 이시와 여기다가 비료를 갖다가 뭐 100평에 200평에 한 포를 줬다. 그러면 0. 몇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100평에 한 포 치면 0.8이 올라가고 200평에 한 포 0.4가 올라가요. 여기에서 1.0에서 0.4라면 1.4예요. 1.4에서 비분이 비닐 멀칭이 안 했을 때 비분이 위로 쌓이면 이 개들가 타겠죠. 그 탄다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본인이 할 일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보태기 하면 돼요. 그래서 정식하고 보통 이제 포기물을 한 2-3번 정도 주는 편이에요. 여기가 한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네. 포기물을 한 2-3번 정도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주듯이 해가지고. 좋은 겁니다. 그거보다 더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고 대표님이 맹물 시비를 하루 5회 이상 해라 그랬잖아. 그지요? 맹물 시비를 하면 물칭을 안 해도 그 위에 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해당이 그 갖고는 양이 작다. 아니 여기에 표면을 적시가 이시를 표면에 비료가 늘어나는 걸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 양 가지고 못 돌리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톱밥을 한 줌 놓든지 멀칭 안 할 경우에는 톱밥을 놔가지고 여기 수분 건조를 막으면 이리 와서 물이 안 마르잖아요. 그러면 포기 옆에 이시가 안 올라가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가 고온, 비닐 밑에 고온 때문에 지금 멀칭을 못하는 거거든요. 일이 수를 건데. 일이 수를 건데. 그것 때문에 못하거든요. 근데 표면 이시가 올라가는 건 또 계산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 물 몇 번 딱 치고 여기 톱밥을 딱 놨거든요. 그럼 요 수분량이 높겠죠. 물이 요래 이동해서 요래 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추 폭이 가까이서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고추에서 반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량이 늘어나면 정발이 적기 때문에 그 이시가 안 올라가죠. 밖에 물이 요리 안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아주 이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추 심어놓고 구멍을 뻥 크게 뚫는 거죠. 네. 그 겨울에 가서 재보면 이시가 4.0 나와요. 우리 물침을 양쪽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 가서 재보면 이시 뒤는 없어요. 그거 야무치게 안 해놔면 따닥따닥 잘 안 해놔면 거기 이시 올라가 버려요. 마르면서. 그래서 고추 옛날에는 노지 심어놓은 것들은 고추 나무를 뽑으면 뿌리가 끊이고 자꾸 나왔죠. 그런데 하우스 심어놓은 고추는 새로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고추대 뽑으면 여기 새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포기 옆에 표면 이시가 높아서 그래요. 비료가 높기 때문에 뿌리를 못 뻗어요. 왜? 타 죽어버려요. 짜봐서 죽. 나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나오자마자 짜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이 뿌리가 굵게지 갖고 딴 데 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원인이. 그리고 멀칭 호수도 그 비닐 밑에 관수 호수도 여기에다가 사름 호수를 한 개 넣고 양쪽에 2개 여기에서 함수량을 늘려줘야만이 이 시가 안 들어오죠. 요 사름 호수 살릴 때 모사리 호수를 하나 넣어야 된다. 안 그러면 2가닥만 했대. 그건 어째도 비닐 멀칭이 없으니까 옮기면 되잖아요. 비닐 멀칭이 없으니까 옮기면 되잖아요. 초기에는 이제 포기 근처에다가 이렇게 좁게 해놨다가 가까이 붙여놔요. 예, 최대한 좁게 해놨다가 예. 이제 멀칭할 시점에 이제 이게 약간 벌립니다. 그렇죠. 그래가 다시 덮어버려요. 예, 예, 거기 괜찮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실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물을 주는 방법도 30분 1시간 줄 게 아니라 5분 10분씩 나눠줘서 여기에다가 함수량을 수평 이동시켜야 돼요. 계속 쭉 보면 이게 피라미드 이렇게 이동해요. 짧게. 감비기를 쓰는 3분씩 줍니다. 그렇지. 네, 3분씩 타임을 8번 줍니다. 네, 그렇게 표면의 함수량을 늘려서 이 실 이동을 못 올라오게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요. 그 2줄을 양쪽에 가까이 깔아가지고 키워야 돼요. 모사름 할 때, 어릴 때, 육물 키울 때. 뿌리 내리면 결국 잎 두께에 잎 함수량이 비례하거든요. 그 맹물을 5번 뿌렸기 때문에 연면 시비만 해주면 뿌리는 잘 내려요. 단 절간을 좁히냐 못 좁히냐 그 차이거든요. 절간을 좁히냐 못 좁히냐. 지금 초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염화가리나 이런 거는 쓸 이유는 없죠. 연마간이 안 써도 되지. 고추 많이 달면 손해니까. 예. 뭐 설탕만 써도 충분히 이제 절간을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일주일간은 뭐 골드 그린만 쓰고 그 다음에부터는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예. 일주일은 그렇게 쓰고 그림만 쓰고. 예. 그린 설탕, 그 다음에 뭐 칼라 설탕. 근데 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10일이 지나도 27일이거든요. 여기에서 10일이 지나도 27일 돼. 자, 10일간을 한다고 해서 고온이 떨어지냐고 볼 수도 없거든요. 계속 듣죠.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까지? 9월 10일까지 매일 하는 소리겠죠. 이제 일주일 정도는 아니요. 예. 9월 10일까지 매일 하는 소리예요. 단 키만 줄이면 되거든. 설탕 함량만 늘리는 소리죠. 저 말을 자세히 해석해 보세요. 물을 계속 끓여. 그렇죠. 한 달에 끓여. 9월 10일까지 계속 뿌리 9월 10일 되면 좀 나아질 거니까. 9월 10일도 되시면 한 달 동안. 하루 5번. 아니 처음에 심어가 더 뿌리는 거예요. 7분도 좋고 8분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사름이 되고 자리 다른 잡히면 됐더라도 예. 고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옷을 적시줘라. 사우나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옷을 적시가 들어가면 사우나에서 열기를 견딘다는 거예요. 한여름에 제가 농약 칠 때는 그 밖에 샷을 청난방을 입고 물에 적시가지고 일을 해요. 그럼 수분 증발해서 몸이 시원해요. 그죠? 그런 함수량을 늘려줘야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 내에 피부 속에 있는 영수 이동에 열상을 안 했겠죠. 열이 안 딘다는 거예요. 열에 딜 거는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굉장히 있으니까. 그렇죠. 이 무인방지기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뭐한 시간에 한 번씩 뭐 살포를 해라. 세팅해놓으면 예, 맹물 그 어째도 세팅은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어째도 맹물을 뿌릴 거예요. 예. 차가운 물이. 예. 지가 알아서 합니다. 창황만 그거는 자주 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멜론이 죽만한 게 열렸는데
시들거든요. 차광망 씨야 뭐 밑이 가해서 죽어 그거. 오늘 잎이 시들면 오늘에 풀어라. 낮에 잎이 시들면 물을 뿌리가 잘 빨리 회복시켜주고 밤에 더 함수량을 늘려서 연면시비해서 밤에 모든 것을 전날보다 더 좋게 만들어요. 밤사이. 낮에 시들었던 놈은 잎 두께가 얇고 생육이 부진하다는 소리예요. 밤에 연면시비와 함수량을 늘려서 이동을 시켜서 몸을 탱탱 키워놔요. 부풀려요. 살로 바짝 쪄놔요. 밤 시간. 밤을 안 자서는 살을 찌어요. 그래야만 내 햇볕에서 이길 수 있다. 해만한 시. 예. 해지만 시. 똥을 시. 그게 고추를 빨리 못 심는 원인이에요. 창원 대산면 가면 우산 썼다 그러거든요. 고추가. 그런데 더 더디 자라고 있어요. 8월 20일에 심은 거나 9월 10일에 심은 거나 두 개 어느 게 잘 커? 9월 10일에 태풍 불 때 심은 게 훨씬 빨리 커요. 일주일 동안 그늘졌거든요. 뿌리 잘 박아 훨씬 빨리 커요. 더 많이 따고 있어요. 8월 20일에 심으면 뭐하냐고. 시들었다가 펴있다 시들 이것밖에 안 했거든. 안 자라요. 심으로서 입을 딱 덮어놓고 그럼 잎이 얇아져야죠. 잎을 덮었다는 거 망하는 짓이지. 망하자고 대들라고 하면 뭔 짓을 못해요. 잎을 덮으면 뒤로 자라요. 다시 덮을 때 조금만 해주는 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자주 활용을 하면 나빠져요. 곧 죽게 생겼을 게 곧 죽게 새끼으면 맹물을 뿌려야지. 맹물을. 아침에 물을 만뜩 넣으면 낮에 돼서 곧 죽게 되는 시점이 없어요. 탱탱하게 딱 들고 있어요. 설탕 양하고 그걸 넣으니까 저쪽에 그 멜론하고 그 오이 이파리가 바짝 들고 있어요. 탱글탱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이를 갖다 적신제도 끝까지 다 따먹었는데 밑에 잎이 그냥 살아있어요. 어제 저녁에 영상을 보면 됐거든요. 꼭 고추만 어서 교육을 받지 말고 여기에서 응용 못하는 내용들이 다른 작물에서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놓치고 안 한 얘기들이 다른 강의할 때 들어있다고요. 그거 꼭 활용하시라고. 그죠? 다른 것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뭐 대파, 고구마 이런 거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똑같은 소리예요. 고구마 같은 거는 심어놓고 연면시비 안 하면 힘이 배기버리잖아요. 고추를 심어놓고 연면시비 안 하면 뿌리가 없다는 거지. 뿌리가 없어 힘이 없다는 거지. 그 자리.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연면시비 한 거만 놓고 행가고 안 한거 저 뿌리 개수가 최대에서 5배 차이 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냥 심어놓고 기다릴 때만은 고구마가 알이 없어요. 작년에는 좋았다. 그건 뻥이. 오늘 캐보니 없거든. 작년에는 종순이 좋아하고 그 심었을 때 비가 와갖고 활착이 잘 되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고구마 잘 열었거든. 올해는 심어놓고 환경이 나빠버렸다. 근데 연면식 한 거는 6개 달리고 연면식 하는 거는 3개 달리고 울퉁불퉁하고 엉망이에요. 벌써 시까지 100이 넘게. 그게 어릴 때 연면시비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좌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데려갈 거는 키우면서 결정하시고 정식은 하시라고. 괜찮아. 이것도 저때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띄워 여기다 또 며칠이 돼 수구지 20일에 25일 돼 수구지. 관리가 다 동시에 막 유인해야 되는 일주일만 주면 되잖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 주면 되는데 네. 조금 좀 예의있게 가져가 보려고 이제 하는 거지. 뭐가 바쁘자고 이미 하우스 하는데 무슨 뭐 그때 되면 사람도 없어. 우리끼리 다 이렇게 손을 봐야 돼. 가족들이 해야 된다. 그 밤에 24시간 중에 밤에 마늘 양파 이제 그때 되면은 마늘 막 시점에 정식 마늘 심고 이럴 시기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인력을 써도 네. 외국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딱 그 시기가 되거든요. 딱 버리네. 네, 안 그러면 한 날 심어 뿌리면 제일 좋죠. 네, 뭐 한 날 심어 놔 뿌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한 열흘 정도 틈을 딱 주갖고 심거든요. 창원 대산면처럼 이렇게 이렇게 디귿자 꽂아가 그거 이렇게 안 하고요. 줄 감아가 이래 원그 주질이 이렇게 대리 유인해요. 우리도 이제 디귿자 꽂고, 예. 그다음에 그 뭐라 하나 그 시시롱 끈으로 갖고 치기를 딱 짚죠. 이렇게. 창원 대산면은 그거 안 해요. 매체 변한다. 디귿자 철근 이렇게 네. 한 이 정도 한 1m 50 정도 높이 해가지고 꽂아놓고 그 다음에 망을 4장 쳐버리죠. 아, 옆으로. 그렇죠. 높이 옆 끝나요. 망이 지가 저절로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면 첫 번째 망에서 첫 번째 올라가면 두 번째 망에 올라가면 땡기고 알로 높이 놨죠. 이게 다예요. 올리는 거 이거 내라. 내라이. 우리는 무조건 감잖아. 그게 감으면 상품 질이 좋게 나와요. 위로 세우면 밑에 고추가 더디 커도 위에 거는 쪽쪽 걷게 돼 있어요. 상부우시에서거든요. 새로 만드는 가지에 이게 영양이 많이 흘러. 그럼 여기에 영양이 적게 흐르겠죠. 그 품질이 좀 떨어져요. 이 시량만 맞추면 이것도 괜찮아요. 꼭 못 알았으면 이 방법을 하세요. 이게 꽂아가 망르 시간 아직 많이 있잖아요. 철근 사가 휘어가지고 아까 이 철근 다 있어요. 근데 길이가 조금 짧죠, 요거. 우리는. 길이. 그 다리 옮겨가면 그렇지. 그게 지금 뭐 살자고 하는 짓에 그 처음에 요 바닥에만 요렇게 해가지고 바닥에만 여기 좀 묶어주고 이렇게 방앗다리에서 방앗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올려요. 이렇게 방수를. 네, 자리만 처음에 잡아주고 방법은 같아요. 같으시. 같은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감으면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창원 대사면은 이렇게. 근데 요래를 감는 게 제일 많아요 아직까지는. 일을 하기도 좋고. 좋긴 뭐죠. 무슨 딸기가 좋고. 고추 사모님 다 안 따잖아요. 그럼 창원 대사면 그럼 다 따요. 그리고 요 망 그림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따는.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 하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은 남들이 요 방법을 쓰고 있으니 그 프로그램을 따오면 돼요. 결국엔 주인이 죽자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경영의 입장이고 하루 종일 여러분 7만원, 8만원 벌라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나자빠지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내가 지치기 전에 방법을 바꿔야 돼. 지금 이미 3,000병 규모고 그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뭐 500만원 더 벌라고 그 일을 하지 말아요. 1,000만원 더 번다도 그 일을 안 해. 이미. 그 대신 현육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면 그 돈 이상 나온다. 이제 현육에서 안정화를 시키면 그 돈보다 그 더 큰 덕이 오니까 거기에다 연연하지 말아요. 굳이 뺑뺑이 잘 감아가지고 덕보다는 여기에서 이 시량을 올리지 마라. 이 큰 거 하나라든지 큰 거를 가져가서 활용하라는 거죠. 그게 낫겠죠. 그 연면십이 횟수랑 그거 방법만 바꿔주면 더 프로그램 좋은데 그걸 갖다가 오른쪽 왼쪽 당근맨날 고생을 해. 그럼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예. 그 증식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제 이시가 그렇죠. 이제 좀 이시가 들어가야죠. 예. 그때도 10월달까지는 공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한 9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1.0에서 1.5까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1.0에서 1.5. 어릴 때 슬림하게 가지고 낳거든요. 장이 일으키지 말고. 요 장액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가지 끝에 생장점에 사진을 찍어 합대 보면 보여요. 잎이 느끼는 이 시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생장점에 사진을 찍어 확대하면 나옵니다. 그 기술 또 배우면 되죠. 예. 생장점에 사진을만 찍어도 이시 특징이 없어도 농사 가능해요. 조절 가능하니까. 하엽을 보고 하엽 노화 정도를 보고 생장점에 이 시량 하엽이 노화되기 전에 생장점에 이 시에 따라서 얘가 변화가 돼요. 생장점. 제가 보자는 게 뭘 보자겠습니까? 생장점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이것만 보면 내 나니까. 자, 오이해가 생장점 전부 오이만 열었죠. 안 자랍니다. 지금 얘 밭에 가면 뵙겠어요. 며칠 전에 왔다는데 지금 오이 밭에 가면 이파리 코박 이파리겠죠. 밖에.
요 이분 왔다가 이제 3, 4일밖에 안 되거든요. 벌써 바뀌어요. 그 뒷날 살포하고 그 뒷날 물 뿌리고 오후에 사진 찍으면 바뀌어버려요. 24시간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 정도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시비의 중요성은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보니까 뭐 고추 다 수확하려고 하면 이 씨를 뭐한 2.2 이상 이렇게 해서 한 2.5를 잡아야 요 온도에 수확한다. 온도에 예. 생육의 잎이 소화시키는 그 환경이죠. 아, 공기에는 그렇죠, 이 그렇죠. 씨를 나게 하고 예. 그럼 이제 잎의 겨울- 탈수량에서 예. 잎에 있는 영양소를 소화시켜 올라 그러면 오지도 못하고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생장점에 이시가 더 높아지면 생장점이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생장점의 이시 변화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콩이나 무 같은 거 심어놓고 나니까 떡잎이 있고 순이 없는 거 보죠. 떡잎은 있는데 순이 없어져 버렸죠. 예. 왜 없어졌겠습니까? 땅이 건조되면서 표면 이시가 올라가서 생장점에 비분이 소화를 못 시켜서 녹아버린 거죠. 그 모양이 바이러스 비슷해요. 그것도 죽다가 살다가 한 것들은 그 비리비리한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 이시 때문에 비분이. 그럼 이제 9월, 10월까지는 아까 1.5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그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11월, 12월은 약간 조금 온도 떨어지잖아, 그때 그렇죠. 되면은. 그때는 또 이 씨 약간 더 올려야 되겠네, 그러면은. 요때는 올리고 그 다음에 데려가면 되죠. 그 1.8까지 2.9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럼 겨울이 들어가서 2.4까지 끌어올려요. 2.4에서 2.2에서 2.6까지 가요. 12월, 1월, 2월이 제일 춥거든요, 그 3개월이. 네. 12월, 1월, 네. 2월까지 3개월 정도가. 예. 그럼 그때는 그럼 한 2.4까지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예. 그 6, 7, 8이 여름이고 예. 9월, 10월, 11일이 가을이에요. 겨울이 12월. 1월, 2월. 그렇죠. 그 겨울입니다. 그 사계절을 잘 아시고 하면 돼요. 요 사계절 속에서 이 시장을 거의 좀 변화를 줘야 돼. 그럼 봄 되면 또 이 시 좀 낮춰야 돼. 높으면 또 문제가 있다. 잎이 타요. 잎을 사진 찍어 보면 아니까. 생장점을 사진을 찍었을 때 생장점 속에 그 잎이 조그마한 게 있고 요렇게 한 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걸 보면 여기 진하고 끝이 진하고 여기 노란 것 같으면 이 시가 높다는 거예요. 고추 순액이 끝에 사진을 찍어 확대하면 여기 새카맣고 진한 녹색이고 여기가 노랗다면 비분이 많다. 이 시야 높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맹물 시비를 많이 해야 돼요. 밑에도 맹물 관조하고 지상부에도 맹물 시비를 많이 해서 성장을 빨리 시켜버려요. 안 그러면 이게 잎이 누릿누릿하게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잎 대서리가 타요. 테두리가 노릇소름하게 타요. 다 큰 잎에서는 안 나타나고 신초에서 거의 뿌리에서 비분에 의한 나타남이 다 나타나요. 잎의 모양에서 이 농사 잘 되겠다 못 되겠다 나오거든요. 잎 모양이 이게 어깨 넓이가 늘어지는 기름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생기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런데 이게 둥그러진다 그러는 크기는 크게 둥그러지면 속도가 더디다. 함수량이 부족하다. 크기는 크되 둥글다. 함수량이 부족하다. 큰데 얇다. 이 시가 낮다. 이 잎에 대해서도 무수한 게 해석이 있겠죠. 작아진다. 이 시가 낮고 함수량이 부족하다. 꽃핀 날 아침에 이 주지에서 꽃핀 날 아침에 잎의 크기가 13cm가 최고 1등 농사라는 거예요. 잎 자루하고 합해서. 그럼 이미 답이 나와있죠. 이 고추에 대한 아마 그 전에 그 사진 안 보시는가요? 한번 봤어요, 그거. 그, 예, 뭐 4대 공식인가? 예. 예. 근데 고추에 대한 이 고추에 대한 이 4대 공식 요걸 사진 찍으면 예, 예. 요 고추에 대한 4대 공식이 보면 이 내용들을 익히가 보면 주지의 5번째 마디부터는 꽃핀 날 아침에 잎 자루하고 합해서 13cm를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여기에서 3cm씩 많이 나와서 하면 생산량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잎의 크기는 종방향, 고추의 종방향 길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아다리에서는 30cm도 좋다. 방아다리에서 잎자랑 합쳐 30cm. 그 위에 세 번째 잎은 19cm, 19cm, 15cm, 11cm, 7cm.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5마디부터는 주지 5마디부터는 꽃핀 날 아침 잎이 13cm 1등, 10cm, 7cm, 4cm.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사진을 찍으면 돼. 저는 요 한 분이 챙겼어요. 있어요. 집에 있으면 예. 그대로 활용하겠어. 예. 그저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이제 등수로 지나갔으니까 무시. 예. 그 우리가 그거는 절간을 좁히면 적어지거든요. 1번, 2번은 떼내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하죠. 3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3번 아니요, 그 3번이 아니고 3번의 1번, 네. 3번의 1번을 유지하는 거. 3번의 1번 19cm. 아니죠. 아니 이미 3 그거 아니잖아요. 3분의 아니 3번의 1번 제일 위에 그거 2번이고 3번 그거 거기 1번. 1번, 3번, 5번. 아니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잎의 위치고 5번째부터 1등 농사지면서 요리하자는 거예요. 요거 5번인데 네. 5번의 1번 5분의 1번. 예. 그 5번째 절간부터 예, 예. 꽃핀 날 아침에 잎의 센티미터 잎자락 앞에서 13cm 유지해요. 그걸 유지해. 계속 예. 연속 차까지 해서. 그럼 그 방법을 유지하면 그 근사치에 거의 들어가면 농사는 1등이 됩니다. 펠렉이 만들어놨잖아요. 공식을 정해놨는데 저것만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름 작기에는 절간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방아다리의 잎의 크기나 그 세 번째 잎은 무시하라고 해요. 더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좁혀도 되는 거예요. 노지에 한해서는 저게 좋겠죠. 노지. 근데 하우스에서는 절간 좁히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좋은 방법. 절간 길다고 뭐 생산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밑에 늘어났을 거예요. 생육 과정에 고추가 여기 생장점 가지에 이 가지에서 생장점이 요 아래서 꽃핀 날 잎의 크기가 요 자 합해서 13cm라는 게 중요하게 정해져가 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너무 빨리 축소되면 이거는 그 잎 두께를 살펴봐요. 잎 두께가 얇으면 이시가 낮다는 거거든요. 이시가 높아야만 이 생육이 강해지겠죠. 이시가 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고추가 키가 컸다. 이시가 낮았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순머지 현상이 왔다. 그리고 키가 컸다. 답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사장님 농장에서는 고추 키가 컸다. 이미 이시가 낮았다. 그래서 낙가도 좀 있었고 또 순머지보다는 어째 낙가가 되면서 그때부터 쭉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순머지가 와요. 순머지가 와서 뭐 그냥 뭐 정해지가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거라도 뭐 순머지가 왔어. 힘이 없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잎이 작았다. 고추도 작았다. 불량가가 좀 나왔다. 비틀어지고. 그래서 돈 못 벌었다. 요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돈 벌려고 한 게 키만 쭉 커버렸다. 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땄다고는 힘이 당연히 강해지죠. 계속 밑에 달려있으면 안 커요. 별로. 초반에는 엄청나게 달렸어요. 누구나 해요. 그거는.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고추를 언제 날짜 심어? 10월 초에 딱 심어. 초물을 갖다가 구정때 걸라려고. 한꺼번에 오는 거 어땠습니까? 덩치를 켜나 뭐. 그때도 뭐. 당연히 많이 열 건데. 당연히 많이 열 건데. 일반 우리 하우스 그 청양고추 농법에서는 그때 되면 순머지 올 거니까 니 그럴 때 시부가 따봐라 내보다 돈 작게 한다. 예? 콧방이 딱 끼고 있다니까요. 왜? 그때 되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지금은 당연히 되는 방법만 배우잖아요. 월별 이시량
그 다음에 연면 시비량, 설탕 농도 다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박 대표님 그 저온기에도 그럼 설탕량은 그대로 쭉 갑니까? 좋은게 한 12월 1일, 2월 달에 이제 저온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환경이 어떠냐면 예, 예. 그 설탕을 쓰면 이제 그 저온성 곰팡이도 필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잿빛하고는 달라요. 검은 곰팡이가 패는데 그건 잎에 설탕을 먹고 사는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잿빛 곰팡이는 아니거든요. 잿빛 곰팡이는 곰팡이 피다가 그걸 갖다 식물 조직을 먹어요. 근데 유박이나 그런 걸 뿌리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잿빛 곰팡이 피다가 식물 조직을 뜯어먹어요.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설탕 곰팡이는 그냥 까맣게 곰팡이 피다가 없어져요. 잎에는 발생해도 고추에는 크게 발생 안 하더라고요. 그 저온기에는 사실은 이제 정간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설탕을 계속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지. 세죠. 그래도 써야 된다. 탄수화물, 네, 당수 영양소 강압성 작용을 그렇지. 도와준다. 대처한다. 예, 예. 잎을 두텁고 잎을 강강해지고 그리고 고추가 무게도 많이 나오고 설탕을 떼고 해도 생산량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요. 설탕이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탕을 계속 가면 써야 되네, 1년. 그죠? 백설탕 큰 포대 그 사람은 그거 한 11포대 사고 싸면 한 포대에 13,000원, 4,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10포대 되면 돈 1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싸요 그거. 그 절대 까먹지 말고 많이 사놔라고. 떨어지가 한 번 안 쓰면 안 쓴 만큼 내가 손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짝만 할 때 기비, 그죠? 하지만 아, 비료는 안 넣는데 유기물을 지금까지 이제 그 포대그램 이런 거를 여타가 안 네. 넣고 네. 왕개를 매년 넣었어요, 왕개를. 예. 어? 그 유기물 뭐 또 교육 가보니까 그 유기물이 좋다 하면서 왕개를 추천을 해가지고 왕개를 했는데 그래 이제 왕개를 또 계속 넣는 것보다는 올해는 또 포대그램을 한번 이어볼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큰 의미 없어요. 네. 파프리카 뭐 요만한 배드에 재배되는데 이만큼 파프리카 있는데 그 의미 있냐고. 우리는 이제 또 토경이니까. 근데 파프리카는 녹이 먹는데 토경은 잎이 두꺼우면 그 유기산을 발산해가 흙이라도 녹이 먹잖아요. 파프리카 배드보다도 토경이 훨 나아요. 뿌리가 두터우면 유기산을 해가지고 토양에 있는 흙을 녹이 먹으니까. 유기물 이런 크게 그게 관심 두지 마세요. 그 잘못 여갖고 뭐 실기능이나 만들어갖고 감비 재배하는데 그 뭐 밭갈이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표면 이시 때문에 그 감비 재배잖아요. 예. 그 감비 재배를 봤을 때 이제 밭갈이를 안 하자니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찌직지근해서 하는 거지 큰 의미 없어요. 달리기를 치올려갖고 두둑만 더 높게 해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구멍 잘 뚫어놨는데 물 빠진 데도 없고 그래 나쁜 거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로타를 친 거는 이게 다짐이 안 돼가 어째 보면 그 뿌리가 보온을 받고 나쁜 점도 있어요. 바람이 술술 들어가니까 보온이 올라가요. 차라리 땅을 다지면 눌러야 되거든. 지온은 몇 도예요? 땅 밑에는 17도, 18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우스 뚫는 높이는 뭔데? 온도 올라가 버려요. 왜? 공기층이 있어요. 그 갈리기 다지는 거 싹 다져버리면 온도가 내려가. 다시 그 하만 대산에 가면 수박 심을 때 다져요. 그리고 어디 저쪽에 그 천안에도 가면 멜론 심기 전에 갈리기를 눌러요. 갈리기 다짐 기계가 있거든요. 한 40만 원 주면 그 앞에 로타리 치는 그것도 바퀴 돼 있고 뒤에 바퀴도 바퀴 돼 있고 쇠 바퀴 있죠. 네. 그래갖고 이게 롤러가 누르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지온이 내려가요. 지금 지온 때문에 우리가 비닐 멀칭 안 하거든요. 그렇죠. 땅값 누르면 지온 더 내려가요. 누르면 애나 그 비닐 멀칭해도 된다 소리예요. 눌러버리면. 눌러버리고 공기 못 들어가면 안 되거든. 공기층 때문에 온도가 들어갔거든. 누르는 걸 하는 게 좀 좋거든. 땅을 한번 다지고, 땅 눌러가지고. 그 공기층을 많이 띄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관비 재배에서 토양을 바깥에 한 번도 안 해도 요 구멍을 뚫리, 이 구멍 안 뚫려 있잖아요. 물 빠지면 좋고, 예. 우리가 행동을 다르게 환경을 만들고 그 대신 표면 이시는
분수에서 물 확 퍼가 좀 빼내. 더 배울 거 있습니까?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그래서 가산화수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화학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그건 그 생리적인 부분만. 돈 얼마 어떻게 하면 잘 벌겠나 그거만 물어보세요. 고추나무가 돈 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 하나로서 이제 방제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방제 작업은 남이 좀 안정화시키긴 한 거 아세요? 남이 너무 멀리 있는 거 땡겨가 내가 먼저 하지 말고 좀 안정화되어 있는 거 하셔야 돼요. 가산화수소를 연면살포를 하면 네. 입도 두꺼워지고 뭐 병해충도 뭐免疫도 좋아지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두꺼워질 건 아니고 네. 가산화수소는 네. 그 탄저병이나 균은 네. 자기네들이 그 완전히 잡으니까 그건 좋은 면인데 예,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일반 방제 약제를 내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일부만 내가 진통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일부만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으나 그걸 내가 권리 쓸 때 잘 권리 써야 되겠죠. 유튜브 상에 엄청난 농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뭐 다들 뻥을 잘 치는데 그게 내하고 현실이 맞아야 돼. 한꺼번에 농법도 뻥 친다 하는데 한꺼번에 농법은 뻥 치도 그래도 현실성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왜 제가 뻥 친다 그러냐면 기대치는 이거만큼인데 자연 환경이 바뀌면 여기 있잖아요. 온도, 수분, 영양 모든 게 환경이죠. 바람, 비바람 이 환경이 바뀌면 이 작물은 그만큼 데미지를 입어요. 내가 기대치는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연면식 잘해가 잘 키우고 봄에 잘 키우는데 우박이 와서 사과 다 깨끗는데 그전에 고생만 한 거지 그 결과는 없잖아요. 우리가 농사는 결과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내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기대치를 낮추라는 뜻에서 기대치 100의 100은 좋으나 100의 100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뻥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저 마음하고는 달라요. 제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내 기대치만큼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늘밭에 비료 뿌리라고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늘 이 사이사이에 비료 타고다가 뻥이 돼버리죠. 진짜 뻥이 돼버려요. 녹아버리고 없는데 비료는 좋은 거 맞잖아요. 요 마늘 잎 사이사이에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알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갔는데 요 비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이슬에서 살살 녹아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그럼 마늘이 만들어진 마늘도 녹아버려. 짜봤어. 그냥 뻥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가 뻥이 되는 그- 스가야 돼. 원래 엄청 그렇지. 많이 비료를 잘못했어요. 요거 보세요. 설탕불은 요래 절간이 짧잖아요. 따닥따닥 잘 됐잖아요. 키 안 크잖아요, 이거. 요거만 막 큰데도. 우리의 기대치와는 시대적으로 반영 안 됐잖아요. 그다음 이제 감비 이걸 할 때 비료를 요소 뭐 3kg에 염화가리 1.5kg, 포토비료 기비를 안 쓸 거니까 그걸 딱 채워보고요. 이거 사는 거. 추비 열 때. 추비 열 때. 감비기로 열 때. 감비용 물에 타 쓰는 비료를 샀었어요. NK 비료하고 그런 거를. 혼합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썼어요. 감비용 비료. 그거를 그 키로에 맞춰서라고. 자, 100평에 예. 1kg가 0.08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기준을 잡아놔야 되니까 예. 0.08의 된 이시를 올린다고 가정하에서 모든 설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치보다도 내가 많이 미리하면 어떨 때는 토양 흡수제가 안 나타나거든요. 요소 비료 같은 건 안 나타나요. 질 상태로 바뀌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마이어가 장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관비를 하고 나면 조금 내가 쓸 때 이 시량보다 조금 낮게 해요. 그럼 좀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오늘 어제 비료인데 오늘 안 나온다.
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그 속에서 가리라든지 인상이나 그런 거 나오겠죠. 근데 요소를 가지고 그 속에 같이 오라고 했다면 안 나오겠죠. 질 상태일 때는 나올 거예요. 감비용에 비료를 만들 때 질 상태를 쓰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요소를 쓰느냐, 그죠? 암모니아티 질소. 그 차이겠죠. 암모니아티 질소는 중성이제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비용기로 따로 나옵니까? 뭐, 이거를 30, 30 있고 20, 20 있고 다 있어요. 자재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거 뭐 20에 10에 20은 예,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 그걸 그거 하는 거. 그렇지. 예. 그 관수형 비료. 그거 보통 25kg짜리 나오거든요. 예, 그래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 혼합되어 있는 거. 예, 예. 복합비료. 예. 세 가지, 네 가지나 혼합되어 있는 거 미량까지. 그럼 그 비율은 그럼 얼마짜리를 쓰는 게 좋습니까? 그게 NPK 비율이잖아, 그죠? 예, 10에 그렇죠. 10에 22. 그래서 내가 예. 이제 질소 음. 키를 작게 이래 가겠다 그러면 그 질소량을 조금 줄이고 키도 좀 키워야 되겠다. 질소량 좀 늘리고. 그 이제 계절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 날이 더울 때는 웃자람이 심할 거니까 질소량이 좀 줄였으면 좋고 한겨울에는 질소량을 좀 늘리면 될 것이고. 그죠? 그 펜폰. 그것도 30, 10짜리가 있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게. 네, 그렇게 그 양을 프로테이기 때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해갔어요. 그걸 갖다가 굳이 조그만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토경에다가 그 관비 재배가 아니고 우리가 밑에 기비를 쓴다면 기비가 양이 있기 때문에 지상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또 그리고 토경 그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한 인상이 좀 많잖아요. 조금 많다고 봐야 돼. 불용성이 좀 많다고 봐야 돼. 그 연면 시비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면 다 녹여먹어요. 그게 한꺼번에 불위입니다. 잎이 강해지고 뿌리에서 유기산을 그 산을 많이 발생하고 다 녹여먹어요. 그래서 비군에 의한 그 흡수량이 또 다른 거예요. 잘 먹어요. 그게 한 주된 게 되겠죠. 공부를 하려고 아예 딱 적어왔네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궁금한 거를 여기를 이제 좀 메모를 해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시험하려고 적어온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한국말 뭐 유튜브를 거의 이제 한 8, 90% 제가 봤을 때예요. 그게 한 고추 말고 뭐 고구마, 뭐 양파, 마늘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보니까요. 그게 한 예. 동일 내용을 한 3번 정도 이상을 보면 맥락이 잡혀요. 제가 어떤 이슈를 전한다는 걸 나와요. 규칙. 한 번 봤다고 해서 저 소리 또 하겠지 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면 제가 강의 내용들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그 맥이 잡혀요. 그거는 부분을 딱 캐치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 제가 30년 동안 그 결과론을 갖다가 그게 말로 표현이 이 부분을 못하고 다음에서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작물에서 다른 작물에서 이 작물에서는 중요하긴 하나 이걸 부각을 안 시키고 고구마에다가 부각을 열심히 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연면 시비에서 고구마 힘이 안 생기고 매끈해진다. 그럼 초기에 얘를 심었을 때 연면 시비를 자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엉뚱한 생각이 들잖아요. 고구마에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연면 시비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답이 나거든요. 그죠? 고구마에 힘이 안 먹인다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뻑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연면 시비 한두 번 빼먹었다고 뭐 별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구마에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크게 부각시키는 내용은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지 고구마처럼 열매가 여는 게 아니니까 부각이 안 된다는 거죠. 크게. 그게 타 작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키우려고 하면 다음 화면에서 보면 고추가 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잎색을 약간 노랗게 바꿔 가리 한 장을 늘리는 소리거든요. 그게 고추에 대해서 없잖아요. 잎색을 노랗게 한 말에 고추에는 없어요. 다음 화면에서 있단 말이에요. 잎색을 사과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거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고추에다가 잎을 노랗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근데 아침에 네. 해가 들어가면 잎이 약간 노릇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또 잎이 색깔이 바뀌어요. 해들리기 되든 어디 하든 잎을 보고 잎의 색깔을 봐야 되겠네. 네. 연맥의 색깔. 어느 부위에 그 가리 함량이 늘면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과도 벌써 심줄을 노랗게 만들어놨거든요. 생치고 땡겨. 단감이 또 벌써 연맥을 노랗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걸 갖다 미리 그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되냐? 고추를 알차게 만들고 제대로 빼먹으려고 하면 그쪽 가서 배워. 단감 부분에 봐야 돼. 이 부각을 안 시켜놨거든요. 잘 연다만 해놨는지 연면시비 해라는 말만 있지 가리 함량을 연면시비로 늘려서 어떻게 해라 말이 없어요. 고구마에 있고 단감에 있고 사과에 있다. 여기를 부각 안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같이 봐가지고 내가 빨리 찾아내가 써야 돼. 그 연면시비 고추는 달렸는데 빨리 안 익는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잎 색깔을 노랗게 바꿔 설탕가리 다 안 돼. 설탕하고 예마가리가 돼. 예마가리가 그 열리 두 가지를 그렇지. 늘리는 걸로 나와가 있고. 그렇지. 근데 그게 고추에 안 나오고 다른 애들 있잖아요. 근데 고추에 마지막에 가을에 이 가을 때만 쓰는 걸 돼 있거든. 썰이 오기 전에. 10월달 그렇지. 그죠. 그때 부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을 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내가 가르쳐 줄 때는 질문을 안 할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리잖아. 고추가 많이 어느 정도 달리고 할 때는 영양을 빨리 키워야지. 무게도 늘리고 색깔도 좋게 하고 그러면 가리 함량을 늘려줘야지. 거기다가 골드그린이나 칼라 속에서 가리를 첨부해. 그럼 그 항상 가리를 안 쓰고 예마가리를 사용하는 그는 꼭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가리를 쓰면 골드그린 골드 칼라하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안 됩니다. 결합을 해요. 잎에서 결합하면 뿌옇게 잔해가 남아요. 골드그린 골드 칼라 연면치면 깨끗해요. 칼슘이 많은데 깨끗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항상이 황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황이 들어가면 결합이 돼가지고 잎에 뿌옇게 단내가 남고 고추에도 뿌옇게 묻어요. 근데 가리 성분만 칼라 쓸 때만 이제 예를 들면 예마가리를 쓰고 그린을 쓸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가리를 써도 문제가 없다 이래 봐지거든요. 꼭 쓰고 싶으면 기계를 항상 조금 쓰세요. 굳이 뭐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 애쓸 필요 없어요. 황 그거 조금 없다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연면시비 한번 물 덮어주면 돼. 뿌리가 토양에 있는 게 녹이 먹었거든요. 황은 강물이에요. 황은 돌가루 속에는 어지간한 거 다 있어요. 돌에는 우리가 있는 토양 흙 알갱이는 거기에 대해서 강물을 뿌리 작아진 거잖아요. 격전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표면적에 해서 우리가 비로 토양 마이너스 전극에 플러스 전극에 결합되어 있는 게 비로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측정해보면 또 이시가 또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거는 뿌리가 유기산으로 녹이 본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봄에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비료를 뿌리다가 한 주먹 뜨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을 때도 벼가 그 많이 웃자랐단 말이에요. 벼고 나면 거기 벼가 다 먹은 게 아니고 독새뿌리 이렇게 들어가있고 왜 그러지? 벼뿌리가 다 못 먹어요. 분명히 비료 성분이 있었는데 토양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벼뿌리보다 더 가는 독새풀 뿌리가 더 조직을 세밀하게 녹이 먹었다.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있어도 비료가 안 달아나고 흙 속에 결합되어 있다. 마이너스 전극에 플러스 전극에 비료가 결합되어 있다. 그 극과 극 차이거든요. 그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를 결합 안 했는 거에서 플러스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료가 표면 이시가 올랐다면 결합 안 된 비분이 많다는 소리예요. 표면 이시가 있는다. 그래서 이제 예마가리를 사용한다 그죠? 싸고 좋잖아요. 싸고 좋잖아요. 예마가리 사긴 싼. 싸고 좋고 뭐 장이 없고 싸고 좋고 장이 없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네. 따로 잘 지내면 더 하도록 하고 그래야 좋다 싶습니다. 예.